네, 최근에 마약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마약 사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의 실태와 근절 방안까지 한태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유명 작곡가,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구속돼 큰 충격을 줬는데요. 최근에 또 마약을 다룬 드라마, 시대 배경이 좀 앞서긴 하지만 수리남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또 마약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약하면 대마초, 필로폰 등을 연상할 수 있는데 마약 범죄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마약 범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물들을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에는 아편, 코카인 등이 포함되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LSD,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필로폰과 대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대마보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아서 처벌 수위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수십 가지 행위 태양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행위는 바로 첫째,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행위. 둘째,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제조하는 행위. 셋째,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마약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늘었죠? 네, 우리나라 마약 사범 적발 건수 추이를 보시면요. 2018년에는 매년 8,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대 이후로는 매년 10,0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마약 사범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약 사범들의 직업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일반 회사원이 7.3%, 학생이 2.5%, 의료인이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현황 그래프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10년 사이에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약 범죄는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2.5%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마약 범죄가 느는 이유요? 네,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마약이 일부 사람들의 일탈 행위로 여겨졌다면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마약을 구할 수가 있고 또 클럽 등을 중심으로 마약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마약 관련 온라인 컨텐츠들이 증가해서 마약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생겨난 것도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점은 10대나 20대의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검거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크웹을 통해서 마약 밀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돈 스파이크도 더 놀란 거는 이 사람이 과거에 전과가 있었다, 동종 전과 네. 이 부분이었는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미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마약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마약 밀수, 판매, 유통책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단순 투약범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이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범죄 양형 기준에 관하여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도 마약 사범 증가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의 청정 국가로 불렸지만 인터넷의 발전과 국제 택배 증가 등의 편승에 마약 유통이 확산하면서 그 지위가 훼손됐다. 마약 범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과연 특단의 조치,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까 궁금합니다. 현재 또 마약 수사에서 보완돼야 할 점까지 좀 제언해 주십시오. 네, 마약 수사에서 핵심은 마약 밀수 또 판매 유통책을 찾아서 엄단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마약 유통 조직이 서로 통솔적 체계를 갖추고 해외에서 신종 마약을 재배해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수사기관은 경찰, 세관, 해경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서 수사 역량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들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서 국제 공조체제에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를 모델로 하는 마약청을 신설하는 견해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마약과 관련해서는 수사나 처벌뿐만이 아니고 치료와 예방 기능까지 통합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